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덩치는 작아도 화력 하나로 동시대 전함들 쌈싸먹던 무적전함. 전함이란 모든 군함 중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공격력과 장갑판을 갖춘 함대함 전투가 특기인 대형 무장 함선이며 긴 순항거리와 빠른 속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전함이 투입된 전투는 유틀란트 전투 단 1회였지만 1922년 워싱턴 군축 회담 전까지 열강들은 전함 확보에 집중하였고 전함은 곧 그 나라 해군력의 상징이자 국가의 힘이었습니다. 특히 전함이 활약하던 시대에 강력한 함포는 30km가 넘는 거리에서 정확히 표적을 포격할 수 있었고 적에 의해 함선에 심각한 손상을 입더라도 두꺼운 장갑과 보호판에 의해 쉽게 침몰하지 않고 적 함대와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 전함 확보에 대한 군비 경쟁은 종전 이후 엄청난 유지 비용으로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1922년 워싱턴 군축 회담에서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중국 9개국은 군비 제한을 위한 회담을 열게 됩니다. 워싱턴 군축 회담 주요 내용을 나열하면 첫 번째로 함대 규모를 감축한다. 두 번째로 함정 크기를 최대 35,000톤으로 제한한다. 세 번째 함대 건조 속도를 늦춘다. 입니다. 그 후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군비 축소는 계속되었지만 오히려 각국의 전함 규모는 더욱 거대해졌습니다. 작으면 성능이 떨어지니까 무조건 크게 만들자. 크기가 성능을 좌우한다. 네, 당시 거함 고포의 세계에서는 무조건 큰 게 최고였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당시 전함 크기가 35,000톤급으로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최고의 전함이었던 미국 해군의 사우스 다코타 전함 이야기입니다. 35,000톤이라는 제한에 묶여 있었지만 동시대의 덩치 큰 전함보다 화력, 방어력, 기동력, 대공화력에서 쌈을 싸먹고도 남을 만큼 전천후 무적 철권의 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화력, 방어력, 기동력, 대공화력에서 사우스 다코타급 전함보다 앞설 수 있는 전함은 일본의 개수전함 야마토뿐이었습니다. 이후 워싱턴 조약이 물 건너가고 강대국들은 다시 함대 규모를 늘리고 규모 큰 전함들을 마구 찍어냅니다. 독일은 비스마르크 전함 41,700톤급 2척을 만들고 영국은 킹조지 5세 전함 38,000톤 5척, 미국은 아이오와 전함 45,000톤급 4척, 일본은 야마토 전함 65,000톤급 2척 정도입니다. 이런 화력과 거대한 덩치로 건조된 당대의 전함들을 상대로 35,000톤급 사우스 다코타 전함이 어떻게 무적 전함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 크기가 성능을 좌우했던 시대에 크기 제약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거대 전함들을 휘어잡았던 사우스 다코타급 전함과 당대의 최고의 전함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 해군의 사우스 다코타급 전함은 3척의 자매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몰려다니며 남태평양에서 일본군을 잡으러 다녔던 최강의 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우스 다코타 전함의 재원, 무장, 방어력을 알아보겠습니다. USS 사우스 다코타급 전함 재원, 사이즈, 전장 207.3m, 전폭 32.9m, 기준 배수량 35,000톤급, 기동력 13만 마력, 속력 27.5노트, 무장, 주포는 16인치 45구경 3연장 3기, 부포 5인치 38구경 2연장 10기, 대공포 40mm 기관포 68문, 20mm 기관포 76문입니다. 장갑으로는 현측 장갑 12.2인치, 19도 경사장갑 STS 장갑제 22mm, 갑판 장갑은 1.5인치와 5인치 0.75인치, 포탑 장갑은 전면 18인치, 측면 9.7인치, 상면 7.25인치입니다. 그리고 포자 장갑은 16인치고 함교 장갑은 11.3에서 17.3인치입니다. 사우스 다코타 전함이 만들어진 배경은 지금이나 그때나 문제는 역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1934년 워싱턴과 런던 양대 군축 조약을 먼저 파기하며 세계 3대 해군국이 체결한 군축 조약 틀을 깨버립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계속 군축 조약을 유지하였고 심지어 일본을 달래면서 세계적인 군비 정강 추세를 막아보려 노력하였지만 급기야 일본은 조약에서 탈퇴를 해버리죠. 당시 미국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는 일본의 39,000톤급 나가토급 전함 2척이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일본의 신규 전함에 대응할 전함이 필요했고 거대한 전함을 건조하려고 했지만 당시 군축 조약을 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35,000톤급의 화력, 방어력, 기동력을 꾸깃꾸깃 넣어서 괴수 사우스다코타 전함을 건조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우스다코타 전함은 다른 전함과 다르게 짜리몽땅 크레파스처럼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죠. 당시 전함들의 기동력 비교. 사우스다코타 기준 배수량 35,000톤, 기관 출력 13만 마력, 속도 27.5노트, 보일러 수 8개. 킹조지 5세 38,000톤, 11만 마력, 28노트, 보일러 8개. 나가토 전함 39,000톤, 82,000마력, 24노트, 보일러 21개. 비스마르크 전함 41,700톤에 13만 마력을 내고 30노트의 속도와 보일러 수 12개입니다. 표를 보면 사우스다코타 전함은 다른 전함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기관 출력, 속도, 보일러 효율은 오히려 월등하며 크기와 내연 기관을 줄이고 멋을 포기했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화력입니다. 거대한 16인치 3연장 주포를 3기나 쑤셔 넣어 전장을 늘리지 않고도 총 9문의 16인치 함포를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6인치 주포를 탑재한 슈퍼 드레드노트급 전함이자 당시 일본 해군 최강의 전함으로 인기를 누렸던 나가토 전함은 16인치 2인장 주포 4기를 탑재해 공간 효율은 사우스다코타에 비해 전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전함들의 주포 화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에서처럼 당시 전함들의 주포 화력을 수치로 비교해봐도 사우스다코타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포 사거리 사우스다코타 33.7km, 킹조지 5세 33.4km, 나가토 38.7km, 비스마르크 36.5km로 사거리는 나가토와 비스마르크가 다른 전함보다 길지만 전함 간 전투에서 유효 타격점 범위에는 대략 25에서 28km 범위로 이 범위에서 전함 간 타격전 시 SHS 초중량 포탄을 사용하고 일제 사격 시 탄약 투사량이 훨씬 많은 사우스다코타의 화력을 견딜 수 있는 전함은 없습니다. SHS 초중량 탄의 화력은 천연 안반 최대 20m, 광화 콘크리트 9에서 10m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괜히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여러 척의 전함을 동원해 목표 지역에 사전 포격을 가한 게 아니죠. 표에서 보듯이 일각에서는 포구 속도와 사거리가 높은 나가토와 비스마르크가 화력이 더 높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조금 공부를 해보면 잘못된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포구 속도란 포탄이 포구를 떠나는 순간의 속도를 말하며 포탄 속도와는 다릅니다. 포탄 속도는 사우스가 킹조지 5세 나가토 비스마르크에 비해 초당 489m로 타 전함과 비교했을 때 조금 느리지만 포탄 위력만큼은 사우스다코타가 압도적입니다. 포탄 위력은 타 전함이 163, 249, 208 메가줄과 비교해도 사우스가 압도적이며 유효 타격점 범위에서 만나면 끝입니다. 사우스다코타 전함 대 비스마르크 전함. 표를 보면 사우스다코타는 유효 사거리 33.7km 내에서 중장갑의 비스마르크를 어느 방향에서든 뚫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스마르크가 사우스다코타를 잡으려면 22km 안으로 들어가 14.96인치 포탄으로 사우스의 현척을 노려야 하는데 이 거리에서 비스마르크의 포탄 낙각은 16.4에서 23.8로 극악하기 때문에 사우스의 현척보다 상부 갑판을 맞출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즉 사우스를 잡겠다고 거리를 좁혀 유효탄을 날려도 큰 피해를 주지 못하며 사우스의 분당 324발의 16인치 SHS 초중량 포탄에
2%만 유효탄이 나와도 비스마르크는 그대로 침몰이죠. 사우스 타코다 전함대 나가토 전함. 일본의 나가토 전함은 세계 최초로 16인치급 함포를 탑재한 전함입니다. 7인치에 이르는 갑판 장갑은 사우스의 화력으로도 나가토의 상부 갑판을 뚫기 힘듭니다. 하지만 나가토 전함의 현측 장갑은 4에서 12인치 수준으로 현측 관통력이 12.77인치인 사우스의 주포에 쉽게 관통되겠죠. 즉 25에서 28km 유효 타격전 범위에서 함포 간 대결 시 나가토는 현측 장갑 전 범위가 100% 뚫리게 됩니다. 당시 사우스 다코타의 16인치 함포를 상대할 수 있는 건 18인치 45구경 구문을 탑재한 괴물 야마토 전함뿐입니다. 마치며 그리고 사우스 타코다 전함의 장점을 하나 더 추가하자면 사우스 타코다 전함은 당시 적 항공기들을 똥파리 취급을 할 정도로 막강한 파리채 아니 대공 방어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자료처럼 대공 방어 무기들을 분당 발사율을 비교해보면 파리채라는 별명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전함들에 비해 월등한 탄막 형성은 물론이고 발사 속도까지 훨씬 빠르며 20mm 오리콘 기관포는 전함 구석구석 76문이 배치되어 사각지대가 없이 탄막을 형성하고 항공기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함대함 전투가 주특기인 전함들 중 화력, 방어력, 기동력, 대공 화력에서 사우스 타코다는 격투전의 재앙으로 미국은 야마토 전함 다음 가는 막강 화력과 킹조지 5세급의 중장갑, 타 전함 3대분의 대공하기, 13만 마력의 기동력을 갖춘 당시 워싱턴 군축 조약을 철저히 무시하고 건조했던 야마토 전함을 제외하면 적수가 없었던 전함을 무려 4척이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